자, 여러분 조선 보겠습니다. 중급은 154, 고급은 226이죠. 자, 조선은 누가 세웁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세우죠. 근데 신진사대부들이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로 분화가 된다. 자, 여러분 언제 분화가 된다고 그랬죠? 언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온건과 급진으로 분화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조선의 건국과정 나오는데 명이 이 철령이 그러니까 쌍성총관부 지역을 달라. 그래서 친원파인 최영이 요동종벌을 추구했다가 이성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종벌이 추진되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했다가 온건적 개혁파 정몽주를 제거한 다음에 자 과전법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해체하고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은 여러분 써주세요. 우왕 때죠. 우왕 때고 그 다음에 과전법은 여러분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때입니다. 공양왕 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성계.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죠.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조선이라고 했고 개경에서 조선 건국됐다가 한양으로 총도합니다. 여기다가 궁궐을 만들죠. 어떤 궁궐을 만드냐면 여러분 써주세요. 어떤 궁궐을 만듭니까? 경복궁을 만들죠. 경복궁.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이라고 하는데 종묘는 여러분 왕실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거고 사직은 농업과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농업과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자, 조선을 세웠던 실질적 건국자는 누굽니까?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고, 자, 그리고 분류를 비판했습니다. 불시잡변은 조선시대에 쓰여진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러분 태종을 보기 전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태조가 부인이 2명입니다. 왼쪽 밑에 있죠. 한 씨는 부모님이 짝져준 거고, 강 씨는 사랑해서 결혼한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 고려의 마지막 고려 왕조의 마지막 충신은 이성계의 첫째 아들이에요. 원래 이성계의 첫째 아들이 세자가 돼야 되는데 아빠는 배신자 하고 나가버려요. 고려 왕실을 배신했다고 나가버려. 그래서 사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가장 공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원이에요. 태종. 그런데 이성계는 우선 강씨를 더 사랑했고 정도전은 왕권 강합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입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 그래서 막내 아들을 세자로 추대합니다. 막내 아들. 그래서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정도전을 제거하고 배다른 동생들을 죽여요.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에요. 자, 그래서 태종이 재수 없는 거죠. 이 경복궁으로 옮겼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이를 한 다음에 개경으로 수도 다시 옮깁니다. 재수 없어가지고. 원래 경복궁에다가 궁궐 만들 때부터 풍수지리가들이 이 경복궁 이 터는 전주시랑 잘 안 맞는다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경복궁 줬더니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경을 옮겼는데 개경을 옮겼다가 여러분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로 형이 있어요. 위에 방단이라고. 그 형이 동생을 치려고 한 거죠. 그래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다시 재수 없다. 그래서 한양으로 재천도합니다. 다시 한양으로 와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경복궁을 하지 않아요. 재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태종이 뭐를 세운다? 창덕궁을 세우는 겁니다. 창덕궁을. 그리고 태종은 곧바로 왕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둘째 형 보고 형이 잠시 왕 좀 해줘. 그래서 정종이 왕이 되는데 정종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정종이 한 것도 다 시험 문제는 태종이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자, 1차 경복궁에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개경으로 천도했어. 근데 거기서 다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한양으로 재천도하는데 이때는 경복궁으로 하지 않고 창덕궁으로 갑니다. 창덕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태종의 기억 보십시오. 태종의 기억 보시면 2차례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의정부를 설치합니다. 의정부를 설치하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고려 후기 때 최고의 행정기구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도평 의사사였어요. 원래 도병마사였죠.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 때 도평 의사사가 됐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평 의사사를 폐지하고 대신 의정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켜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모든 권한을 주는 겁니다. 물론 뭐는 제외하고 인사권과 군사권은 제외하는 거고 나머지는 의정부에 다 주는 게 의정부 서사제야. 근데 육조직계제는 의정부를 무시하고 왕이 직접 여러분 승정원을 통해서 승정원의 승지들을 통해서 육조를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조직계제는 왕권 강화야 신권 강화야?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로서 이걸 실시한 사람이 누구다? 태종과 세조입니다. 태종과 세조.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종이죠. 세종. 예, 그리고 여러분 육조직계제는 왕이 승지들을 통해서 육조를 관리하니까 육조직계제를 하면은 어느 기구가 강화된다?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왕이 승정원의 승지들을 통해서 육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왼쪽에 의정부 서사제는 신권 강화, 세종대왕이 했는데 모든 권한을 주는 건 아닙니다. 뭐는 주지 않는다? 예, 인사권과 군사권은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사간원이 있습니다. 사간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백에다 어디 쓰세요? 조선의 3사는 뭐가 있습니까? 조선의 3사는 사원부, 그 다음에 사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편이 안 나오지? 홍문관이죠. 홍문관. 이게 조선의 3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사는 왕권 강화야 신권 강화야? 신권 강화죠. 그런데 태종 때만 이 사간원이 왕권 강화입니다. 태종 때만. 태종은 왕자의 날을 일으킬 때 자기를 도와줬던 공신들을 다 쳐요. 그냥 힘이 강하면 다 쳤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쳤냐면 사간원을 이용해서 친 거죠. 저 공신이 힘이 강하니까 한번 먼지 털어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먼지 나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간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다? 예, 왕권 강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 때만 빼놓고 여러분 사간원 나오면 뭐다? 왕권 강합니다. 무조건 신권 강합니다. 태종 때만 왕권 강하고. 자, 그리고 사간원을 독립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여러분 중서문화성이 있었죠. 중서문화성이 있었는데 재신과 낭사가 있었잖아요. 이 낭사가 사간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낭사는 보세요. 독립기구가 아니잖아. 중서문화성 안에 있잖아. 그래서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지대장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토지대장을 양안이라고 하죠. 그 양안을 만드는 사업을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양전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호패법, 일종의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역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죠? 16에서 60세. 그러니까 역을 증발하기 위해서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호패를 차게 한 거예요. 여러분 노비는 역을 증발당하지 않죠. 노비는 역을 증발당하지 않지만 여러분 일반 농민이 역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노비가 주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있다? 노비도 있는 겁니다. 노비는 역을 증발당하지 않지만 노비가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16세 이상의 농민과 그 다음 노비까지도 호패를 찬다. 자, 그 다음에 태종은 자기를 도와줬던 공신들을 다 칩니다. 예, 그래서 공신들이 갖고 있던 사병을 다 폐지하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 3번은 3번 보시기 전에 이 그림 태종 때 이루어진 것들을 보세요. 태종 때 이루어진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선 태종은 사원전을 몰수하죠. 사원전을 몰수하니까 이 승려가 억울해서 북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했어요. 신문고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등문고라고 하죠. 등문고.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할 때 북을 치는 게 아니라 태종 때 신문고는 어떤 경우냐면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으면 빨리 북치고 일리라는 거예요.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다. 그럼 빨리 북치고 일려라. 그러니까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다른 목적으로 치면 오히려 친 사람이 죽어요. 예. 그 다음 이 사람은 사병 협회되니까 월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억울해서 북을 치고 호패도 있죠. 호패법, 사병 협파, 사원전 몰수, 신문고 설치 다 태종입니다. 태종.
자, 태종 다음에 누굽니까? 태종 다음에 세종이죠. 세종. 예.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태종의 첫째 아들이 양녕대군이죠. 양녕대군. 양녕대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어. 태종은 모든 공신들을 쳤죠. 그 과정에서 자기 처남들도 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누굴 친 거야? 외삼촌을 막 친 거잖아. 양녕대군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 막 싸워. 아빠 나쁜 놈! 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양녕대군은 세종한테 세자를 양위하죠. 그래서 양자가 들어가요. 공양왕도 왜 공양왕이야? 이성계한테 공손히 양위했다. 양녕대군은 세종한테 양위하죠. 근데 나중에 이쪽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이승만. 이승만이 양녕대군 후손이야. 자기가 왕자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름을 프린스리라고 하죠. 프린스리. 예. 그래서 저도 전주시거든요. 저도 프린스리고. 자,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입니다. 얘는 병이 약했어. 예,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죽죠. 그래서 어린 단종이 왕이 되니까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종과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했으니 왕권 강하죠. 예. 그 다음에 세종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둘째가 왕이 되니 예종입니다. 예종. 그래서 예종의 첫째 아들이 있어요. 제한대군. 제한대군이 있는데 너무 어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한이 너무 어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월산이죠. 월산. 그러니까 1순위가 제한, 2순위가 월산, 3순위가 성종이죠. 그런데 성종이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종의 와이프가 한 명입니다. 성종의 와이프가 한 명이 아니죠. 성종의 와이프가 한 명의 딸입니다. 그래서 3순위가 왕이 돼요. 3순위가. 그리고 여기서 가계도가 안 나온 게 있는데 이쪽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만적이 태어납니다. 이만적이. 제가 세조의 21세 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안 나오냐면 반개기 때문에. 반개기 때문에 안 나온다. 자, 여러분 성종은 신권강합니다. 이 사람은 뭐를 설치했냐면 홍문관을 설치했죠. 홍문관. 네, 홍문관을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태종은 여러분 죽지도 않았는데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대왕한테. 왜냐하면 태종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공신들을 다 쳤죠. 그럼 자기가 죽으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들까지 치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태종은 상왕이 돼서 세종한테 왕이 물려줬는데 힘은 전혀 없어. 세종은. 왜? 아빠 상왕 태종이 있으니까. 태종은 가만히 있는 거지. 어떤 세력이 떠오를까? 딱 보니까 세종의 장인이 막 떠올라. 그래서 태종이 세종의 장인까지 다 죽여버려요. 세종의 장모는 노비로 만들고. 예. 그러니까 세종은 왕이 됐지만 친위 세력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 친위 세력을 형성하고자 집현전을 만듭니다. 예. 이게 나중에 여러분 홍문관이 되는 거예요. 성종 때 홍문관이 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죠. 예. 하지만 의정부 서사제를 하더라도 인사권과 군사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여러분 지금의 영토를 만들었고 일본과 무역을 허락해 줍니다. 삼포를 개양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종 단종은 왕권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이제 왕위를 찬탈하죠. 개유정난을 일으키죠. 예. 이걸 뭐라고 한다? 개유정난이라고 하죠. 한 명의 등등이 이제 정권을 잡은 게 개유정난입니다. 자, 세종은 육조직계를 했고 집현전을 폐지했다는 건 여러분 경연과 서연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경연은 뭡니까?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거고 서연은 신하들이 세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경연과 서연은 여러분 여기 써 있죠. 왕권 강합니까? 신권 강합니까? 신권 강화예요. 아,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경연 폐지, 서연 폐지는 왕권 강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명 때문에. 경연 서연은 신권 강화니까. 경연서연은 신권 강화니까 이걸 폐지했다는 건 세조가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걸 부활시킨 사람이 성종입니다. 홍문관.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 때는 누가 경연을 담당한 거야? 집현전이 담당했다면 성종 때부터는 누가 경연을 담당한다? 홍문관이 담당하는 겁니다. 홍문관이. 예. 자, 그리고 경국대전은 여러분 세조 때부터 만들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그래서 성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종. 자, 오른쪽 페이지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사군 육진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군 육진의 위치가 나와 있고 삼포의 위치도 나와 있죠. 네. 특히 김종서가 개척한 곳이 육진입니다. 육진. 자, 그리고 세종 때는 대마도도 정벌합니다. 이종무를 시켜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도 정부에 몇 번 있는 거야? 2번 있는 겁니다. 고려 말 창왕 때는 누구죠? 박위. 세종대왕 때는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 했죠. 자, 조선의 통치 체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반, 무반 합해서 양반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문반은 동쪽에 앉았기 때문에 동반이라고 하고, 무반은 서쪽에 앉았기 때문에 서반이라고 합니다. 서반. 고려나 조선이나 문반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왕 앞에 있는 교위에 앉을 수가 있어. 그럼 당상관. 그렇지 못해. 그러면 당화관입니다. 당화관. 그럼 여러분, 당화관은 다시 두 개로 갈라집니다. 당화관은 다시 참상과 참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말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리하면, 우리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죠. 따놓은 당상이다. 당상관. 밑에 당화관이 있는데 당화관은 다시 참상과 참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밑에 도표 보겠습니다. 밑에. 자, 밑에 도표를 보시면, 자, 왕이 있죠. 예, 왕이 있고, 자,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는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모두 정일품입니다. 서로 동등한 거예요. 동등. 예. 그 다음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죠. 2조, 호조, 예조 이렇게 했는데, 고려는 뭐라고 그랬어요? 2부라고 그랬죠. 6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조선은 6조라고 하고, 그 다음 고려는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됐죠? 이호의 병영공이 아니라 고려는 이병호 형해공이라고 했었어요. 왜 그랬죠? 왜 병조가 앞에 있다고 했죠? 이거 만드는 과정에 성종 때 뭐가 있었죠? 거란 1차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삼성육부를 수용한 나라는 누굽니까? 발해와 고려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6조는 있지만 삼성이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6조만 있는 건 뭐냐면 주나라입니다. 이거 주나라의 육전제도라고 그래요. 삼성은 없고 이호의 병영호만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백제, 신라, 조선은 여러분 주나라의 육전제도를 계승한 겁니다. 그냥 이호의 병영호만 있어. 근데 발해와 고려는 삼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이 발해와 고려가 뭐를 표방했냐면 외왕 내제를 표방했거든요. 외왕 내제는 뭐냐면 비록 중국의 외교 문서를 쓸 때는 왕이라고 칭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하들이 지배자를 부를 때 뭐라고 했다? 황제라고 불렀어요. 비록 중국에게 외교 문서 쓸 때는 왕이라고 했지만 황제를 표방했기 때문에 삼성육부를 수용한 겁니다. 발해와 고려는. 근데 조선은 외왕내제를 표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나라의 육전제도만 수용했죠. 자, 승정원은 여러분 비서입니다. 비서. 그래서 여러분 중추원이 있었죠. 고려시대. 고려시대 중추원이 있었는데 추밀과 승선이 있었죠. 예. 그럼 여러분 고려시대 추밀은 군사기밀을 담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고려시대 병조랑 어떤 차이인 거야? 추밀과 병조 둘 다 군사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죠. 병조는 쉽게 말하면 국방부라면 추밀은 뭡니까? 국정원인 거야. 국정원.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조선시대 가면 뭐가 되냐면 삼군부가 됩니다. 삼군부가 되고 승선은 뭐가 된다? 조선시대 가면 승정원이 되는 겁니다. 승정원이. 고려시대 중추원. 자, 고려시대 중추원이 중추원의 추밀이 조선시대 가면 삼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승선은 승정원이 되죠. 왕의 비서니까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의금부는 여러분 뭐를 담당합니까? 뭐를 반역. 그러니까 이것도 왕권 강화죠. 승정원, 의금부는 왕권 강화야. 근데 여러분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은 신권 강화입니다. 신권 강화죠. 자, 사원부는 여러분 책임자를 대사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뭐를 합니까? 감찰을 하는 거고, 사관원은 뭐 하는 겁니까? 간쟁을 하는 거야.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고, 자, 홍문관은 여러분 왕의 자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왕권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세요. 지금 사원부, 사관원이 대관이잖아. 홍문관은 대관이 아니죠. 근데 홍문관도 여러분 대관이나 마찬가지예요. 대관의 역할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홍문관은 왜 대관이 아닐까? 처음에 없었잖아. 홍문관은 성종 때 나오잖아. 뒤늦게 나오니까 정식 대관은 아니에요. 근데 대관의 역할을 합니다. 성종 때 나오니까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해서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장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뽑죠.
하지만 조선시대 서울시장은 경관이다, 외관이다? 경관입니다. 중앙관리입니다. 외관이 아니에요. 지금은 서울시장이 외관이죠. 지방선거에서 뽑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경관입니다. 자,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는 데고, 성균관은 고려시대 성균관이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자, 팔도 밑에 뭐가 있습니까? 관찰. 팔도는 누가야? 팔도는 관찰사가 있는 거죠. 관찰사가 있는 거고, 그 밑에 부목군이 있는데, 자, 인구 많으면 부목이고 인구가 적으면 군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정치기구의 변천을 보겠습니다. 자, 정치기구의 변천을 보시면은 자, 고려시대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서로 바뀌었었죠.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의정부고, 낭사가 사관원이고, 중추원의 추밀이 아니라 승선이 승정원이 되고, 어사대가 사원부가 됩니다. 그 다음 순군부는 여러분 원간석기 때 나왔던 거예요. 원간석기 때 있던 걸로 반원 인사를 색출하는 거예요. 반원 인사를 색출했던 건데 이게 조선시대 가면은 의금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수장이 누구였죠? 문화시중이었죠. 이게 조선시대 가면 영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도에는 누가 있었어? 안찰사가 있었죠. 근데 조선은 관찰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합의기구 보면은 밑에 합의기구.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고, 발해는 정당성이 있었고, 자, 고려는 초기에는 도병마사였다가 고려 후기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 도병마사는 처음에 전쟁을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는데 고려 후기 때가 되면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국정 최고기구가 됩니다. 조선도 초기에는 의정부였다가 나중에 비변사 체제로 가요. 비변사도 처음에는 임시기구였죠. 비상시 별난이 발생했을 때만 모이는 기구인데 이 도병마사처럼 나중에는 국정 최고의 기구가 됩니다. 알겠죠? 도병마사도 처음에는 임시기구, 나중에는 상설기구로서 국정 전반을 담당해. 비변사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여러분 임시기구, 전쟁에만 관한 거야. 근데 나중에는 상설기구로서 국정 최고기구가 됩니다. 누구처럼? 도병마사처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조선시대의 사법기관. 자, 여러분 특히 장례원 좀 알아주십시오. 장례원 별표치고. 장례원은 여러분 장례식 하는 데가 아닙니다. 장례식 하는 데가 아니라 노비 문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일반 평민의 범죄를 처리하는 거는 포도청이고, 그 다음 지방은 여러분 관찰사와 수령 있죠. 부목군현의 책임자가 수령입니다. 부목군현의 책임자가 수령인데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뭐야? 관찰사. 관찰사가 수령을 감독하는 거죠. 얘네들은 모두 각 지역에서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 전까지는 지방관들이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졌어요. 근데 갑오개혁부터 분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6조, 뭐 이거는 그림만 보시면 알겠죠. 2조는 문관 인사, 호조는 뭐 경제, 예조는 외교와 과거, 병조는 국방, 그 다음에 무관의 인사, 형조는 뭐 형사, 공조는 건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이 나오죠. 지방행정조직. 자, 이 도표를 보십시오. 관찰사 밑에 뭐가 있습니까? 수령이 있습니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얘네들을 다 수령 또는 사또라고 하죠. 관찰사 밑에 사또가 있는데, 관찰사는 여러분 다른 말로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고, 그가 있는 기구를 감형이라고 해요. 자, 고려는 여러분 이원적이었죠. 이원적. 오도는 누가 있었어? 오도는 안찰사가 있었고, 양계는 누가 있었어요? 병마사가 있었죠. 근데 조선은 관찰사가 군사행정, 사법을 모두 담당합니다. 자, 관찰사 밑에 수령이 있다고 그랬죠. 부목군현이 있는데, 자, 부목군현 밑에 여러분 면리통이 있습니다. 면리통.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여러분 그냥 고려시대까지는 촌이었어요. 고려시대까지는 촌이었는데 조선이 되면 이 촌이 면리통으로 세분화되는 겁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촌이었죠.
자, 우리가 저번 어제 배웠죠. 촌 단위까지는 관리가 파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임, 이정, 통주는 국가가 뽑는 거다? 아니면은 자치적으로 뽑는 거다? 자치로 뽑는 거예요. 알겠죠? 촌주가 면임, 이정, 통주로 분화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리고 자, 보십시오. 여기다 써두세요. 조선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상피제도라고 합니다. 상피제도.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전 사람이 대전의 수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전에 딱 왔는데 모르는 거야. 딱 대전역 앞에 오니까 길이 막혀. 근데 지금만 막히는지 항상 막히는지 몰라. 그러면 대전의 유양소를 찾아갑니다. 대전의 유양소는 대전 양반들의 모임이에요. 대전 사람들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전역 앞에는 항상 길이 밀리니까 거기다가 길을 넓히는 게 좋아요. 라고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자문. 그러면 이제 수령은 만들기로 했어. 그럼 아스팔트 사고 인부 구하고 하는 실무 보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향리가 하는 겁니다. 향리. 예, 그러니까 보세요. 유양소는 여러분 뭐예요? 자문도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견제도 합니다. 수령을. 예. 근데 향리는 뭐 하는 거야? 아스팔트 사고 인부 구하고 하는 실무 보좌를 하는 겁니다. 자문은 유양소가, 실무 보좌는 여러분 향리가 하는 거예요. 이 향리도 여러분 육방 체제입니다. 우리가 이방 그러죠?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유양소가 너무 힘이 세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유양소를 견제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경제소라고 하는데, 예, 경제소는 여러분 이걸 견제하는 게 경제소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전에서 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대전에 유양소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에 올라갔어. 그럼 서울의 경제소에서 대전의 유양소를 견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제가 있던 곳이고 그 다음 나중에 내가 공무원에서 그만두면 다시 돌아갈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갓 공무원이 됐으니까 구공무원인데 대전 유양소에는 전직 영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소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 부목군요는 여러분 병렬적 관계예요. 병렬적 관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충청도를 예를 들면, 자, 인구가 많으면 천안시, 인구가 적으면 금산군이죠. 근데 여러분 천안시장이 금산군수한테 금산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병렬적 관계다. 서로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풍계는 당연히 부목이 군현보다 높겠죠. 예, 근데 서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지금은 전라남도, 전라북도라고 하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전라좌도, 전라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A, B 중에서 어느 쪽이 전라좌도입니까? B입니다. 서울에서 봤을 때 왼쪽. 알겠죠? 예, 그러면 평안좌도, 평안우도. A, B 중에서 어느 쪽이 평안좌도입니까? A가 평안좌도죠. A가. 그리고 여러분 요 네 개 중요합니다. 개성, 강화, 광주, 수원 이 네 개가 중요합니다. 이 네 개가 개성, 강화, 광주, 수원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는 여러분 서울을 지키는 곳입니다. 서울을 지키는 곳으로서 유수부입니다. 유수부. 알겠죠? 유수부. 여기는 서울을 지키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도표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정말 완벽한 시스템 나라예요. 자, 아까 서울에서 유양소를 견제한다고 그랬죠. 뭘로 견제합니까? 경제서.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진다? 선조 때 없어집니다. 견제하는 기능이 약하니까. 그 다음 유양소는 여러분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보좌하기도 하죠. 예, 실무보좌는 누가 한다? 향리가 합니다. 향리가 하고 그 다음 서울에서 향리를 견제해야 되겠죠. 그럼 뭐다? 경절입니다. 일정 기간 서울에 있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앙에서 수령을 견제합니다. 임기제, 상피제. 우선 상피제, 자기 고향에서 관리가 못되게 하고, 임기제는 여러분 뭐 안 해도 되는데 수령은 5년, 관차사는 1년밖에 못해요. 그 이상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절로 돌아가게 하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태조 왕건이 뭐를 만들었죠? 태조 왕건이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만들었었죠.
긴 제도는 뭐죠?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거였어요. 신라의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을 서울에 가두는 거라면 긴 제도는 그 자식들을 서울에 가두는 겁니다. 이 긴 제도를 계승한 게 여러분 뭐다? 경절입니다. 경절이고 그 다음 사신간도 여러분 견제라고 그랬죠. 부호장 이하를 임명하는데 걔가 반란 일으키면 연대 책임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긴 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떤 성격이 있어? 우대의 성격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사신간을 보세요. 사신간은 우대의 성격도 있고 견제의 성격도 있는 거야. 부호장 이하를 임명한다. 우대의 성격. 그 부호장이 반란 일으키면 연대 책임 갖는다. 견제의 성격. 이 우대의 성격이 유양소로 가는 거고 이 견제의 성격이 경제소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유양소가 있고 서원과 있고 향약이 있죠. 유양소, 서원, 향약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양소는 여러분 그냥 이 살인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살인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고 향약은 살인파들이 농민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선은 여러분 누가 세웁니까? 급진기아파가 세워요? 온건기아파가 세워요? 급진기아파가 세우죠. 급진기아파가 관악파라고 하고 훈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누가 세운 거야? 급진개혁파, 즉 훈구파가 세운 겁니다. 온건적 개혁파, 즉 사학파, 즉 살인파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그러면 지금 훈구파는 서울을 장악하고 있어. 그럼 살인파는 어디서 활동했다? 바로 향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향촌의 유양소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합니다. 그게 어디야? 서원. 그리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농민들을 통제합니다. 향약입니다. 향약.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향약은 뭡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라. 예절로서 사귀라.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 농민들을 향약에 가담시켜서 이 살인파들이 농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뭐 인사 안 하면 패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살인파의 기반인데 유양소가 잠시 살인파의 기반이 안 돼요. 잠시. 뭐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연산군 말 정도가 되면 이걸 훈구가 장악합니다. 유양소를. 그래서 중종 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서원과 향약입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는 다시 유양소가 살인파의 기반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유양소, 서원, 향약이 모두 살인파의 기반인데 그 연산군 말 정도가 되면 잠시 유양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파 기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파들이 그 대안으로 중종 때 서원과 향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우죠.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자, 중종 때 향약을 만들자고 건의한 사람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그 다음에 가입 대상을 보시면 유양소와 서원은 양반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향약은 농민까지도 자동적으로 포함됩니다. 자동적으로 포함돼야 양반들이 농민들을 통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양소의 출석부를 향안이라고 그래요. 향안이라고 하고 서원의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비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항상 청렴 결백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푸른 옷수면을 입고 다녔대요. 자, 참고로 이 청금록은 꼭 서원뿐만 아니라 서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교가 뭡니까? 향교죠. 지방의 향교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성균관, 서원, 향교는 모두 예비 공무원들이잖아. 그래서 푸른 옷수면 입고 다녔다. 자, 유양소의 책임자는 뭐라고 한다? 좌수별감. 향약의 책임자는 뭐라고 한다? 약정, 부약정, 지골이라고 한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조선의 군역제도를 보겠습니다. 조선의 군역제도를. 자, 조선은 여러분 신분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조선은 양천제를 표방합니다. 양천제. 조선은 그냥 양인 아니면 천민이에요. 양인 아니면 천민. 예, 근데 여기다 써줄까요? 16세기 되면 신분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신분제도 이렇게 바뀌죠. 예, 여기를 양반이라고 하고 예, 거기를 중인이라고 하고 여기는 평민, 천민이라고 하죠. 16세기 되면. 근데 15세기 때는 그냥 양인, 천민이야. 여러분 15세기 때 양반은 현지 문반과 무반을 양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아빠가 공무원인데 아들은 공무원이 아니야. 그럼 아들은 양반이 아니야. 아닌 거야 이때는.
현직 공무원을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 자식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되면 신분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그 가족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15세기 양반은 신분의 개념이야, 직역의 개념이야? 직역의 개념이라면 이때는 그 가족까지 포함하니까 신분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15세기 양반은 현직 문반과 무반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15세기 양반은 그 가족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 조선 초기에는 양천제입니다. 양인과 천민밖에 없어. 양반도 양인인 겁니다. 근데 16세기 되면 양반이 하나의 신분이 되고 중인층도 나오고 이렇게 반상제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 군사제도를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된다? 신분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조선의 군사제도는 양인계병제인데 양인계병제는 여러분 양천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즉 여러분 양인계병제는 양천제를 기반으로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양인이면 다 군대 가야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누가? 양반, 학생들은 안 가요. 예. 근데 여기서 양반은 신분의 개념의 직역의 개념이야? 직역, 현직 문반과 무반만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는 그리고 학생도 안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학생인 것처럼 여기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뭐 군역을 기피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양천제는 여러분 세조가 만든 법법의 형태로 운영이 됐어요. 양인계병제는 세조가 만든 법법의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3명이 다 군대 가는 게 아닙니다. 3명이 딱 한 팀을 짜서 한 명이 군대 가고 나머지 2명은 비용을 대주는 겁니다. 이걸 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인계병제, 양천제를 기반으로 했던 양인계병제는 세조가 만든 법법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군사 조직을 보겠습니다. 군사 조직을 보시면 자, 조선은 중앙군대가 5위입니다. 5위. 5위는 여러분 정군, 갑사, 특수병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군은 이 정군을 얘기합니다. 이 정군. 이 정군이고 그 다음에 갑사는 여러분 누굴 얘기합니까? 하급 장교들을 얘기해요. 하급 장교.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왕족과 공신도 양천제에서는 뭡니까? 양인이에요, 천민이에요? 양인이죠. 맨에도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야. 양인계병제를 뭐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양천제를 기반으로 하잖아. 양인이면 다 가야 돼. 현직 공무원, 양반이나 학생이 아니라면. 그러면 왕족과 공신도 양인이니까 군대 가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수병으로 갑니다. 특수병으로.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중앙군대는 5인데 정군, 갑사, 특수병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지방군은 여러분 여기다 써주세요. 영진군이라고 합니다. 지방군은 영진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비군도 있었습니다. 예비군, 잡새군이라고 있어요. 예비군인데 여러분 이건 언제 나오냐면 태종 때 나옵니다. 태종 때. 예, 설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하급 공무원이죠. 설이. 여러분 지방에 있는 하급 공무원은 향리, 서울에 있는 하급 공무원은 설입니다. 그 다음 기술관들이 잡학인, 그 다음 신량 역천인 이런 노비들로 구성되었어요. 자, 그리고 방어체제를 보십시오. 자, 방어체제를 보시면 세조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진관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명종 때 재승방량으로 바뀐다고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조의 진관체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역마다 부대를 하나씩 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큰 적을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적을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 을묘해변 때. 자, 을묘해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일본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흩어져 있으니까 큰 적을 방어하기가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재승방량으로 바뀝니다. 모여라 그러면 한 곳에 모이는 거죠. 예. 그랬다가 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깨지니까 그냥 다 뚫려버려. 임진왜란 때 신립이 충주에 모여라 그래서 모였어. 재승방량이니까. 거기서 깨지니까 그냥 다 뚫려버려. 심지어 서울을 지키는 부대도 없어요. 다 충주에 갔던 거지. 그래서 깨지니까 서울에 딱 도착했어, 일본군이. 근데 지키는 군사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일본군이 3일 동안 못 들어가요. 위장전술인 줄 알고. 서울인데 지키는 부대가 없으니까 3일 동안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그래서 임진왜란 때 깨달은 거지.
이거 하니까 안 좋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진관체제로 갑니다. 임진왜란 때. 근데 여러분 이때는 진관체제뿐만 아니라 소고법이라는 게 적용됐어요. 소고법은 뭐냐면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성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임진왜란 때 부활된 진관체제를 뭐라고 한다? 소고곤체제라고 합니다. 진관체제인데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성되는 소고법이 진행됐기 때문에 진관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군대를 보시면 진관, 재승방략, 다시 진관이 됩니다. 알겠죠? 임진왜란 때 부활된 진관체제는 소고곤체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지방군대를 했죠? 그러니까 다 설명해야 되겠다. 중앙군대도 설명해야 되겠다. 그럼 중앙군대는 뭐야? 중앙군대는 5위였죠. 5위였는데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뭘로 바뀌냐면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뭘로 바뀐다? 5군영 체제로 바뀝니다. 5군영 체제. 자, 여러분 중앙군대는 뭐라고? 중앙군대는 5위에서 5군영. 그죠? 그럼 지방군대는 뭐야? 진관, 재승방략, 다시 진관. 알겠죠? 중앙군대는 뭐야? 5위에서 5군영. 지방군대는 뭐야? 진관, 재승방략, 다시 진관. 다시 부활된 진관체제를 뭐라고 한다? 소고곤체제라고 합니다. 소고곤체제.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 자, 관리 등용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관리 등용제도를 보시기 전에 자, 이 도표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서당은 초등입니다. 서당은 초등이고 요 세 개는 중고등입니다. 서당은 초등이고 요 네 개는 중고등인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학은 국가가 세운 중고등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거?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고 향교는 지방에 있는 중고등이에요. 둘 다 국가가 만들었어요. 국가. 근데 서원은 개인들이 만든 거야. 사립.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15세기 때는 향교를 다니다가 16세기 때는 서원을 다니는 겁니다. 16세기부터 살인파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균관에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성균관에 뭐가 있어요? 공자를 제사 지내는 문묘가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균관에 문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같은 서울에 있는 사부학당에는 문묘가 있어요? 없어요? 문묘가 없겠죠. 바로 옆 동네 성균관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방에는 성균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향교에는 뭐가 있어야 돼? 향교에는 문묘가 있어야 되겠죠. 문묘는 여러분 공자사당입니다. 공자사당. 이해하시겠죠? 성균관에 문묘가 있으니 같은 서울에 있는 사부학당에는 문묘가 필요 없어요. 지방에는 성균관이 없으니 향교에는 문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균관, 향교 다 문묘인데 공자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럼 서원은 뭐야? 자기 스승. 이왕제자다 그러면 이왕만. 이제자다 그러면 이만. 문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자. 알겠죠? 제사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생진과 이게 수능입니다. 수능. 그 다음에 성균관, 대학교. 그 다음 문과는 고시입니다. 고시, 행정고시인데 여러분 수능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수능이니까 예,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있어요. 생원시와 진사시의 구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생원시는 여러분 뭐를 보는 거냐면 철학적인 경전을 달달 외우는 경학을 시험 보는 거라면 진사시는 여러분 논술, 사장을 시험 보는 겁니다. 논술, 사장, 한문학이죠. 자, 그러면 우리 고려시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경학을 보는 게 뭐였어요? 경학이니까 명경업이었죠. 고려시대 사장, 즉 논술을 시험 보는 건 뭐였어요? 제술업이었죠. 논술이니까 제술업. 철학적인 경전을 달달 외우니까 명경업. 예. 그러면 명경업에 해당하는 게 생원시고 제술업에 해당하는 게 진사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초시는 무조건 인구 비례야. 인구 비례로 뽑아요. 여기도 인구 비례로 뽑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인구 비례를 뽑았죠. 그럼 거기서 쓰지 마시고 7분의 1이 복시입니다. 7분의 1만 뽑아서 따로 시험 봐요. 복시는. 그러니까 초시는 뭐야? 속과의 초시, 대과의 초시 모두 인구 비례를 뽑아다가 그중에 17분의 1 정도만 따로 시험 보는 게 복시야. 외우지 마시고. 예, 그리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 갔는데 꼭 대학을 안 가도 속과만 합격했다. 그러면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꼭 수능 봐야지 대학 갑니까? 아니죠. 수시도 있죠. 수시. 조선에서도 수시 제도가 있었어요. 성균관 학생이 부족할 때는 속과를 보지 않아도 뽑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여러분 노무현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데 90 봤어? 안 봤어? 봤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노무현처럼 대학 안 가고 보시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속과는 생원시 진사시로 구분됐죠. 조선 대과는 안 나눠줬어. 무슨 말이야? 다 봐야 돼. 살벌하죠. 사전경을 다 봐야 돼. 대과는. 자, 그리고 초시 인구비를 뽑아. 복시 7분의 1이야. 그 7분의 1이 여러분 그 유명한 33명입니다. 문과는 복시가 33명이에요. 무과는 여러분 28명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별자리가 28개거든. 예, 그래서 자, 전시는 여러분 전시는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33명의 등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왕이. 무과는 원래 속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과도 이제 속과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속과의 제한이 없어져요. 속과의 제한. 속과 안 보고 대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여기 복잡하죠. 여기 어렵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당, 초딩, 사부학당, 향교, 서원, 중고딩, 생진과, 수능, 문과, 이과의 구분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성균관 대학교인데 속과 수능 안 봐도 수시로서 대학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노무현처럼 대학 안 가고 고시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공무원 꼭 수능이나 공무원 꼭 대학 가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 할 수 있다. 대학 안 가도. 그리고 문과의 복시는 33명. 전시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33명의 등수를 결정하는 거고. 문과는 원래 속과가 없어요. 어렵죠 여기가. 자, 그러면 밑에 2번 특별채용 천거. 자, 우선 니은 음서부터 하죠. 자, 고려는 음서가 몇 품입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과거 안 봐도 관리가 될 수 있어. 고려는 음서가 몇 품? 5품. 조선은 2품이에요. 음서의 대상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한 명의가 음서로 뭐가 됩니까? 대궐 문지기가 됩니다. 조선은 거의 쪽팔려서 음서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천거라는 게 있습니다. 천거.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재는 간단한 시험을 보는 거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건 사고력이야. 여러분, 조선은 혈통의 나라야, 능력의 나라야. 고려는 음서를 중시하니 혈통의 나라고, 조선은 능력을 중시하니, 과거를 중시하니 능력의 나라죠. 조선은 혈통의 나라. 그래서 고려는 혈통의 나라, 조선은 능력의 나라죠. 그럼 사고력이야. 시험 보지 않는 천거는 새로운 사람을 뽑겠어? 합격했던 자를 다시 뽑겠어. 기존 관리, 합격했던 자를. 그리고 취재는 뭐야? 간단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고급 관리겠어? 하급 관리겠어? 하급 관리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다? 취재는 검증받았던 기존 관리. 취재는 하급 관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조선은 능력의 나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천거, 대표적인 게 천거. 예.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된 혈량과가 있는데 이게 천거제도입니다. 여러분 쉬었다 하겠습니다.